경호원이 소녀의 팔을 잡았다. 이 아이를 당장 데리고 나가. 소녀가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다. 엄마를 돌려주세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다. 미친 아이 아니야? 장아린이 결혼도 안 했는데. 소녀가 장도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외쳤다. 할아버지, 엄마가 어디 갔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장도현은 소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경호원을 제지하며 물었다. 내가 누구니? 소녀가 떨리며 대답했다. 저는 초아예요. 할인 엄마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의 대형 장례식장은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장도현 회장의 외동딸 장아린의 영정사진이 거대한 액자 속에 걸려 있었다. 33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영원히 얼어붙은 것이었다. 장례식은 국빈급 규모로 치러졌다. 정치인, 재벌 총수들, 유명 연예인들이 줄을 서서 조문했다. 기자들은 입구에서 카메라를 들이댔고 경호원들은 삼엄하게 주변을 지켰다. 이곳은 마치 권력과 부의 집결지 같았다. 죽음조차 화려하게 치러지는 곳. 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은 그녀가 살아온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장도연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62세의 재벌 총수.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천산그룹의 회장. 그는 평생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상실, 무력함, 후회.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그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위로의 말을 건넬 뿐 진심이 담긴 이는 거의 없었다. 장도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할인을 애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장도현이라는 권력의 예를 표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답례했다. 오후 3시쯤 조문 행렬이 잠시 뜸해졌다. 장도연은 지친 눈으로 영정을 바라보았다. 딸의 얼굴. 그는 언제부터 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을까? 사업 이야기만 하고 결혼 압박만 하고 그룹 경영 승계 이야기만 했다. 할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경호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도현이 고개를 들자 사람들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거지 같은 차림의 소녀였다. 나이는 10살쯤 되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옷, 맨발. 그녀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이 아이를 누가 들여보냈어? 당장 데리고 나가. 경호원이 소녀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소녀는 발버둥 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다. 소녀가 울부짖었다. 저 엄마를 돌려주세요.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소녀에게 집중되었다. 엄마, 장아린이 결혼한 적도 없는데 무슨 아이가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떤 이는 비웃기까지 했다. 미친 아이 아니야? 어디서 굴러온 거지 새끼가. 경호원이 소녀를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소녀는 장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외쳤다. 할아버지, 엄마가 어디 갔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장도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소녀의 눈빛.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다. 절박함과 슬픔 그리고 혼란. 장도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경호원을 제지했다. 잠깐.
경호원들이 멈춰섰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장도현이 일어나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울면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장도현은 무릎을 굽혀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내가 누구니?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초아예요. 엄마가 할인 엄마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장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인 엄마. 이 아이는 할인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더 크게 수군거렸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아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장도연은 소녀의 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진심으로 할인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할인을 엄마라고 믿고 있었다. 장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인이 내 엄마였니?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가 어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사람들이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장도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딸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도 이렇게 어린 거지 같은 차림의 아이가. 그는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속삭였다. 회장님, 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게. 장도현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소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이 아이를 VIP실로 데려가. 아무도 건드리지 마.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장도현이 저 아이를 보호한다는 말인가? 수군거림이 더 커졌다. 하지만 장도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소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일단 따라와. 천천히 이야기하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호원이 그녀를 별실로 안내했다. 장도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딸이 죽은 지 사흘. 그리고 이제 나타난 수수께끼 같은 아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장도현은 영정 앞으로 돌아왔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다. 할인아, 저 아이가 누구니? 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또 뭐가 있니? 하지만 영정 속 할인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장도연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소녀 초아는 임시로 그룹 소유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다. 의사의 검진 결과 영양실조와 가벼운 탈수 증세가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장도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소녀의 눈빛과 그 절규가 맴돌았다. 아침 일찍 장도연은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초아는 깨끗한 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도현이 들어오자 소녀는 고개를 돌렸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차분해 보였다. 잘 잤니? 초아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장도연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초아야, 할인이 내 엄마였다고 했지? 초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내 엄마예요. 진짜 엄마예요. 장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가 어디서 너를 돌봐줬니? 초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집이요. 큰 아파트였어요. 거기 제 방도 있었어요. 장도현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할인의 아파트. 그는 딸이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혼자 살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 자리에서 만났을 뿐 그 집에 가본 적은 없었다. 언제부터 엄마와 함께 살았니? 초아가 손가락을 꼽으며 생각했다. 한 두세 네 번 겨울이 지났어요. 4년. 장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4년 동안 딸이 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말인가.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할인이 살던 아파트로 가겠다.
지금 당장. 1시간 후 장도연은 딸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비밀번호는 비서실장이 관리인에게서 받아냈다. 문이 열렸다. 넓은 거실이 나타났다.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 하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장도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쪽에 작은 신발이 놓여 있었다. 아이 신발. 그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방문 하나하나를 열어보았다. 안방, 서재, 그리고 마지막 방. 문을 여는 순간 장도연은 멈춰섰다. 그곳은 아이 방이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책장에 가득한 동화책들. 책상 위에는 크레용과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인형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장도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 스케치북을 펼쳤다. 첫 장에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위에는 어설픈 글씨로 엄마와 나라고 적혀 있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장도연은 스케치북을 내려놓고 방을 둘러보았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여기 CCTV가 있습니다. 장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벽 모서리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비서실장이 거실로 가서 메인 모니터를 켰다. 장도연도 따라갔다. 화면에 여러 날짜가 표시되었다. 비서실장이 가장 최근 날짜를 클릭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할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초아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할인이 초아의 입에 반찬을 넣어주고 초아가 깔깔 웃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풍경이었다. 장도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것이 딸의 진짜 모습이었다. 자신 앞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조심스러웠던 딸. 하지만 이 아이 앞에서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비서실장이 다른 날짜를 클릭했다. 이번에는 할인이 초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었다. 초아는 할인의 무릎에 기대어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다. 할인이 초아에게 계란 푸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장도연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딸이 숨겨온 삶이었다. 아버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모습. 그녀는 이 아이와 함께하며 진정한 가족을 만들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회장님, 여기 음성 메모가 있습니다. 장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실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할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 이 메모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이미 없는 거겠죠. 장도연의 손이 떨렸다. 딸의 목소리. 살아있을 때는 차갑고 공손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따뜻하고 떨리고 있었다. 초아를 발견하셨을 거예요.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4년 전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 아이가 혼자 떨고 있더라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알아보니 보육원에서 도망쳐 나온 아이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아빠 몰래. 장도연은 눈을 감았다. 할인이 계속 말했다.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아빠는 이 아이를 반대하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쓸모없는 짐이라고 하실 게 뻔했어요. 그 말에 장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신이 그런 아버지였구나.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빠, 이 아이만큼은 아빠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도연의 눈이 커졌다. 아빠의 죄? 무슨 말인가? 할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초아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 이유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아빠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음성 메모가 끝났다. 장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딸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초아는 단순한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다.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도연은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초아의 출생을 조사해.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할인아, 내가 숨기려 했던 게 뭐니? 아빠가 알아야 할 진실이 뭐니?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남은 것은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와 한 아이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장도현은 그룹의 모든 조사력을 동원해 초아의 출생을 추적했다. 비서실 산하에 특별 조사팀이 꾸려졌다. 그들은 초아가 머물렀던 보육원, 병원 기록, 과거 신문 기사까지 샅샅이 뒤졌다. 장도연은 매일 보고서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초아는 보육원에 4년 전 맡겨진 아이였다. 당시 6살이었다. 부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단지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다. 이름은 한초아, 성은 한씨였다. 장도현은 그 성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한씨,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흔한 성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조사팀은 계속 파고들었다. 초아의 아버지 한민우, 어머니 김수진. 두 사람의 과거 기록을 추적했다. 며칠 후 조사팀장이 급히 보고서를 들고 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장도현은 그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장도현의 손이 멈췄다. 첫 페이지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다. 15년 전 기사였다. 한기석 회장 일가 몰락 장남 한민우 씨 자살. 장도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한기석. 그 이름은 장도현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15년 전 장도현이 천산그룹을 키우던 시절. 한기석은 그의 가장 큰 경쟁자였다. 한기석이 운영하던 한성그룹은 당시 천산그룹과 맞먹는 규모였다. 두 그룹은 정부 발주 사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장도현은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뇌물, 로비, 그리고 한기석의 비리를 조작해 언론에 흘렸다. 결국 한성그룹은 무너졌다. 한기석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의 장남 한민우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도현은 당시 그것을 사업의 일부로 여겼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 후로는 잊고 살았다. 아니, 잊으려 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한민우의 아내 김수진은 남편이 죽은 후 혼자 딸을 키우려 했지만 빚에 시달리며 병을 얻었다. 결국 딸을 보육원에 맡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 딸이 바로 초아였다. 장도연은 보고서를 내려놓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초아는 한기석의 손녀였다. 자신이 무너뜨린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었다. 그리고 하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회장님, 더 있습니다. 조사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할인의 개인 노트였다. 아파트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장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할인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한기석 회장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오래된 기사를 보다가 발견했다. 그 가문의 손자 한민우 씨가 자살했고 손녀가 남았다는 것도 알았다.
장도현은 숨이 막혔다. 하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노트는 계속 이어졌다. 보육원을 찾아갔다. 초아를 보는 순간 알았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아버지 때문에 거리에 버려졌다. 장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인이 계속 썼다.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멀리 보내거나 입막음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페이지를 넘기자 더 절절한 글이 나타났다. 초아는 아버지의 피해자다. 하지만 나도 아버지의 딸이다.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초아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 내 할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게. 장도연은 노트를 꼭 쥐었다. 딸이 혼자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아버지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아이를 키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버텼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초아는 내게 희망이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믿고 싶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아버지가 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부탁한다. 초아를 미워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장도연은 노트를 품에 안고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한기석을 무너뜨린 것도, 딸이 혼자 고통받은 것도, 초아가 부모를 잃은 것도 모두 자신의 야망과 탐욕 때문이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장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초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파괴한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 딸이 목숨을 바쳐 지킨 아이. 장도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너졌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할인아 미안하다. 아빠가 널 그런 길로 몰았구나. 그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다. 비서실장은 조용히 물러났다. 장도연은 혼자 남아 오랫동안 울었다. 자신의 죄를, 딸의 희생을,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1시간이 지나고 장도연은 일어났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한기석 회장을 찾아.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알아내.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장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장도연은 할인의 영정이 안치된 방으로 향했다. 장례식은 끝났지만 그는 딸의 영정을 집으로 모셔와 조촐한 제단을 차려놓았다. 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촛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다. 딸의 미소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인아. 장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웠는지 이제 알았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딸의 노트를 품에서 꺼내 영정 앞에 놓았다. 넌 혼자 다 견뎌왔구나. 아빠의 죄를 내가 혼자 짊어지고 그 작은 어깨로 얼마나 무거웠을까. 장도연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남자.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건설한 남자. 하지만 지금은 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아버지일 뿐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장도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영정을 마주보며 말했다. 아빠가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내가 지키려 했던 그 아이 아빠가 책임질게. 다음 날 장도연은 초아를 게스트하우스에서 데려왔다.
초아는 장도현을 보며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장도현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초아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장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초아야, 할아버지가 내게 큰 잘못을 했어. 초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장도현은 계속 말했다. 내 할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할아버지가 힘들게 했어. 그래서 내가 가족을 잃었어. 초아의 눈이 커졌다. 장도현은 초아의 작은 손을 잡았다. 용서해 줄 수 없겠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제라도 널 지킬게. 할인이가 그랬던 것처럼. 초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할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어요? 장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는 할아버지의 잘못을 갚기 위해 널 사랑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초아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장도현은 그 작은 몸을 안았다. 초아는 처음에는 저항하려 했지만 곧 장도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며칠 후 장도현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임원들은 긴급 회의에 당황했다. 장도현이 단상에 섰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누군가 반대 의견을 내려 했지만 장도현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한 천산그룹 지분 전체를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경악했다. 장도현이 계속 말했다. 재단 이름은 장아린 어린이 재단입니다. 목적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장도현은 법무팀과 함께 모든 서류 작업을 진행했다. 주식, 부동산 예금. 그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재단으로 넘어갔다. 남은 것은 살아갈 최소한의 생활비뿐이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장도현이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 회장이 아니야. 그냥 장도현일 뿐이지. 한 달이 지났다. 장도현은 초아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펜트하우스도 운전기사도 경호원도 없었다. 단지 할아버지와 손녀뿐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장도현은 요리도 할 줄 몰랐고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초아가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아가 계란 푸는 법을 보여줬다. 할인이 가르쳐준 방법이었다. 장도현은 서툴게 따라했다. 계란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웃었다. 저녁에는 함께 할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초아가 엄마의 추억을 이야기하면 장도현은 딸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할인을 통해 연결되었다. 어느 날 장도현은 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할인의 편지였다. 아빠,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아빠보다 먼저 떠난 거겠죠.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라셨을 거예요. 미안해요. 장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초아를 미워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빠의 과거 때문에 고통받은 것뿐이에요.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한 건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장도현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다. 아빠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빠도 외로웠다는 걸.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아빠는 일만 하셨죠. 그게 아빠가 슬픔을 견디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할인이 편지에서 말했다. 초아를 사랑하는 건 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이 아이를 통해 아빠의 죄도 제 죄책감도 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탁해요, 아빠. 초아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못다 한 사랑을 아빠가 이어주세요.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다. 아빠 사랑해요. 늘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초아와 함께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할인 올림. 장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초아가 방에서 나와 장도현을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장도연은 초아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할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것은 용서였고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밤 장도연은 할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초아도 옆에 함께 앉았다. 두 사람은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할인의 미소가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평화로웠다. 그리고 남겨진 두 사람도 천천히 치유되어 가고 있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